위스콘신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활동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스콘신주 하원 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널 브랜첸 의원이 이제 소환장을 드디어 발부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환장 발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 소환장 발부가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주가 지금 한 발 빠르게 소환장 2개를 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지금 일단은 밀워키 카운티하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카운티는 그린베이가 속해 있는 카운티인데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카운티만 집계를 해도 상당한 숫자들이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널 브랜첸 의원이 내놓은 그 소환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 법령하고 지난 3월 23일에 주 하원 결의안에서 결의안 제15번에 의거해서 9월 7일 하원 선거위원회에 출석해 작년 대선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증인으로 나와라. 이제 이게 소환 명령을 내렸고요. 만약에 이거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구속이나 기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의원들은 수천 명의 유권자들로부터 2020년 11월 선거에 대한 우려를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랜첸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제하는 지역사회에 외부 자금이 쏟아진다는 것에서부터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지도에서부터 유권자들이 영구 부재자 투표를 선언하도록 불법적으로 촉구하는 사무원에 이르기까지 그 목록이 정말 끝이 없다.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영구 부재자 투표라는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널싱홈이라든가 호스피스 같은 데 입원하게 됐다거나 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혹은 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투표소에 직접 나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두 번 다시 투표소로 안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사람이다 라고, 나는 앞으로 계속 영원히 부재자 투표를 할 사람이요 라고 신청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영구 부재자 투표.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indefinitely confine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confined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앞으로 계속 그냥 부재자 투표만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신은 이제 부재자 투표만 하겠다라고 신고하시오라고 사무원들이 촉구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한테. 이런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거를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를 이제 앞으로 평생 부재자 투표하겠다라고 거기에 서명하라고 그렇게 자꾸 촉구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하고 다녔다라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도저히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랜첸 위원장은 선거감사가 의회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법률자문을 고용하고 의회 선거위원회를 도울 수 있는 수사관을 고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제3자 감사를 하겠다. 애리조나식과 똑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사이버 닌자스한테 감사를 요청한 것처럼 지금 이제 위스콘신 주에서도 제3자를 감사관으로 선정을 해서 제3자가 포렌식 감사를 하게 하겠다. 풀 포렌식 감사를 하게 하겠다라고 아예 딱 써놨습니다. 브랜첸 의원은 2022년 선거 일정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죠. 내년 선거가 내년 봄부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벌써 내년 3월 이때부터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 선거에 대해서 그 전에 해결을 해놓지 않게 되면은 일이 뒤죽박죽이 돼서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 감사를 좀 끝내야 한다.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주 그러면서 투명하고 완전한 사이버 포렌식 감사를 밀워키와 브라운 카운티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번 소환장을 발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스콘신 주도 이제는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자, 이제 애리조나주에 이어서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그리고 이제 앞서 보도해드렸던 네바다도 이제는 이제 궁금하죠. 네바다도 제가 좀 궁금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유권자 명부에 있는 숫자는 139만인데 실제 투표한 숫자가 14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만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실제로 네바다주에서는 바이든이 3만 표 이상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100% 투표했다라는 전제에서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투표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주 많이 양보해서 80%가 투표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에서 80% 투표율이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숫자인데 어쨌든 80%가 투표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139만에 80%가 투표했으면 20%는 투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27만입니다. 27만. 28만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은 투표를 안 했던 건데 지금 투표가 돼 있는 거로 표시가 돼 있으니 결국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바다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위스콘신주도 이런 소환장이 발급이 됐고 펜실베니아도 조만간에 소환장 이제 발부할 거고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포렌식 감사 시작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겠죠. 물론 이제 네바다 주 의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저희가 소식들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의 크리스티나 밥 기자가 이 위스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을 했는데요. 이 크리스티나 밥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리조나주가 카운티를 소환하고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 아침에 이 위스콘신주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브라운 카운티는 공화당이 다수인 반면에 밀워키 카운티는 민주당이 다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로울 것 같다. 지금 선관위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티들은 감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이나 법적 도전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사로 연결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그 카운티 안에서 시설 안에서 직접 감사관들이 가가지고 방문해서 감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카운티에서 거절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육관으로 다 모든 장비와 투표용지들을 다 옮겨와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주의회는 감사관을 선정을 하고 그들과 계약하는 그런 식의 이제 더 다른 업무들도 지금 진행을 시켜야 될 텐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의 크리스티나 밥 기자는 하지만 나는 그것이 꽤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마 30일 안에 우리는 무언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일단 9월 7일까지 주의회에 나와서 증언해라 라고 소환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늦어도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